쉬운 거는 좀 넘어갈게. 상황 봐서 합시다. 9번 맞춘 사람. 9번. 요 정도 괜찮지? 10번도 그냥 그래프만 잘 그려서 그림 그리면 되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할게. 답을 틀린 사람은 계산 실수나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자, 11번 맞춘 사람. 11번을 보니까 내가 이게 슥 돌면서 보니까 문제풀이가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 사실은 11번을 풀 때 이게 그냥 제대로 탁탁 파악하면 한 2분, 3분 컷이거든. 이거를 푸는데 5분 이상 지체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 한번 봅시다. 자, 뭐 말은 뭐 그냥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말은 뭐 그리면 되죠. 자, 넓이가 24인 말은 뭐 ABCD에 대해서 삼각형 ABC에 그러면 일단 대충 그려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도 되고 옆으로 길쭉하게 그려도 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리다가 보정하면 돼요. 자, A, B, C, D. 마름모의 성질상 어쨌든 수직 그 다음에 길이 같다. 뭐 이 정도는 다 표시하고 들어가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의 넓이가 24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ABD 두 개의 삼각형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도형 하나를 다루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쪼개진 도형으로 몇 개가 이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공통 부분이라 그랬어요. 공통. 그러니까 얘랑 얘가 관계가 지금 3K, 4K 왜 저번에 지름의 길이가 3K, 4K라고 했으니까 공통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 공통 부분은 요소가 두 개밖에 없어. 길이 요소 아니면은 각에 대한 요소밖에 없어요. 도형을 다루는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삼각형 다시. 삼각형 ABC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BD 이렇게 된 삼각형이야. 자, 공통 요소라고 치면은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풀이가 두 개가 갈려. 길이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AB가 공통이잖아. AB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을 가지고 한다면 각은 공통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ABC 삼각형에 여기 각이 그 다음 빨간색 삼각형이 여기 세 개의 각이랑 같은 각이 없거든. 근데 사실은 마름모의 성격상 마름모의 성질이라고 하지. 마름모의 성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뭐 여기를 이제 세타로 한다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파이백이 세타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 이 삼각형의 각에 대한 관계가 저절로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걸 각으로 집중할래 아니면은 길이를 집중할래에 따라서 이제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간단하게만 방향을 알려줄게. 일단 각으로 먼저 가봅시다. 각으로 가면은 각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세타에 대해서 여기 AC 길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외접원에 대한 이제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이 나왔으니까 이 각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삼각형 일단 ABC에서 사인 세타 분의 AC 이게 길이가 3K.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삼각형 요놈에 대한 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BD죠. BD가 4K. 그럼 얘를 나눠버리면 어차피 뭐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AC 대 BD의 길이비가 나와. AC 대 BD면은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니까 뭐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길이 같으니까 요놈이 결국에 4K가 되고 이게 3K가 되죠. 그러면 이제 길이 요소,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K값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풀리는 거야. 자, 이 첫 번째. 각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길이에 대해 집중을 하느냐. 우리 공통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때 했던 건데 이렇게 뭐 공통현이 나오면은 이 공통현에 대해서 삼각형이 뭐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뭐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현 자체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각도 자체에 집중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문제풀이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이 도형을 이렇게 쪼개놓은 이렇게 하나의 도형에서 쪼개놓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길이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로 가면 길이로 가면 어차피 또 이게 각으로 세팅해야 되는 건 결국 같긴 한데, 자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외접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각에 대해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 속한 각은 여기, 그치? 삼각형 ABD에서는 요 외접원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어쨌든 이 길이에 대해서 이 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각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 각이랑 여기를 알파를 해볼까? 그럼 요 각이랑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여기가 또 알파니까 얘랑 얘 이제 각에 대한 그 관계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갖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을 쓰면 뭐 결국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사인 알파분의 A B라는 게 이게 4K였고, 그 다음에 이쪽 각도로 보면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분의 AB가 3K.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는 AB가 같고 K가 같고, 여기서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나오면서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야. 같은 거를 가지고 공통 부분을 건드리는 입장에서 각에 대해서 건드리니 아니면 길이에 대해서 건드리니 이거를 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뭐 다른 더 뭐 잡스러운 풀이 같은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넓이 공식 이런 것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딱 이 정도 집중을 해. 길이와 각에 대해서 집중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 되게 이상해 문제가. 나도 이걸 한참을 고민했거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트랙이 좀 있더라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나도 이거를 몇 분 썼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썼어. 이상해갖고. 그래서 내가 독해 능력이 떨어지나 했는데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게 맞아. 결론은 이게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한참을 헤맸거든. 자,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일단 x제곱 이런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f 안에다가 이렇게 ax를 집어넣고 gx가 이건 인수분해가 되지. x에 x 빼기 1, x 빼기 4. 자, 일단 뭐 얘가 연속함수 gx, 이게 연속함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연속함수가 되려면 이 밑으로 이렇게 쏙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얘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그렇지? x에 x 빼기 1, x 빼기 4. 자, 요런 이제 구조 안에서 이게 연속함수가 돼야 되는데, 연속함수가 g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이 딱 두 개래. 그러니까 a1과 a2 딱 두 개가 있고, 얘를 두 개를 합쳤더니 10이 나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줘야 된다가 핵심이야. 자, 그러면 fx 입장에서 어차피 이런 건 이제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결론은 근이죠. 이거 근이 되는 근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 함수의 근의 분류는 뭐 세 가지잖아. 근이 두 개일 때, 하나일 때, 근이 없을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첫 번째 근이 없을 때, 두 번째 근이 중근 하나일 때, 세 번째 근이 두 개일 때.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잘 찍으면은 한 방에 가는 거고, 못 찍으면 세 번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찍기야. 자, 일단 근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근이 없으면 여기에 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없는 거고, 그냥 무조건 연속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연속함수가 돼. 연속함수가 되면 실제로 이 A라고 하는 애가 제한이 안 걸리죠. A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야. 그냥 A가 딱 두 개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무한개가 다 되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A가 두 개로 한정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이 말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 나도. 너희들하고 비슷해요. 자, 어쨌든 근이 없는 경우는 모순 A1, A2가 무한개, 모순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무한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안 돼. 땡. 자, 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볼게. 중근 형태가 된다면 뭐 x 빼기 알파의 뭐 제곱 형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 x 빼기 알파 이런 구조가 들어가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연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 세 개의 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없애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 분모가 0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존재해버려. 그럼 연속함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돼. 자, 그래서 근 2개짜리인데 근이 이제 후보가 0과 1과 4 중에 하나가 되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이제 근이 2개짜리니까 근 2개짜리 내에서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러면 x 빼기 p, x 빼기 q라고 근을 만들어 볼게요. 자, f의 ax를 구하는 거니까 axp, ax 빼기 q. 자, 이게 나오는 근은 이제 a분의 p랑 a분의 q.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실근이야. 근데 이 근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0과 1과 4 중에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 이 2개가 3개가 될 수도 없고, 이 2개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이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좀 시간이 걸렸거든. 하여튼 그래서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면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게 힘들어. 자, 볼게. 그냥 만만하고 1, 4로 가볼게. 1, 4로. a분의 p가 1이고 a분의 q가 4.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면 a분의 p가 1이고 a분의 q가 4가 되면 p는 a가 되고 q는 4에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을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a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은 gx라고 하는 애를 이제 풀었을 때 아니지, 이게 근이 잠깐만 a 이게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 a, 여기다 4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게. 이 방해를 갖고 a x 빼기 1 a 제곱에 x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개 근이랑 없어지면서 그럼 a 제곱분의 gx가 돼. 그럼 gx가 a 제곱분의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연속함수가 되기 위한 a의 개수가 딱 2개만 떠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여기다 뭐 a에다 1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3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2개가 아니야. 그럼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접근을 해보면은 자, 진짜 나도 이런 문제를 만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스타일 처음 봐갖고 자, 0을 하나 껴봅시다. 0을 하나 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얘를 이렇게 해볼게. p라고 하는 애를 0으로 해버리면 p가 0. 근이 하나가 0이 들어갔어. 그럼 a분의 q가 1, q야. 1이 될 수 있지. 또는 a분의 q가 4가 될 수 있죠. 이러면서 이제 a가 2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좀 난감했는데 그냥 공부하는 셈 치세요. 나도 이건 뭐 당황을 해갖고 문제 풀다가 이게 뭐지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a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특정이, 그러니까 근이 일단 a, 여기서 4a 가능한데 0으로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근이 어쨌든 1이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근이 일단 2개인데 근이 a1과 a2에서 a1과 a2에서 하나는 뭐 a라는 값이 지금 이걸 자리를 바꾸면은 a가 그냥 q가 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은 a라고 하는 애가 4분의 q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의 후보가 이제 2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게 q, 요게 4분의 q가 안 되나? a2가 커야 되는구나. 요게 2가 돼야 되고 요게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식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걸 2개를 더한 게 10이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q의 값이 8이 나오게 되고 8이 나오면서 a가 이렇게 딱 2개로 됩니다. 하여튼 뭐 근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별거 없었는데 많이 보아오던 스타일인데 마지막에 좀 장난질을 쳐나가고 그게 국어 능력 때문이에요.
이게 잘 안 됐으면은 내가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생각하면 돼. 나도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 자, 13번은 이거 자, 분위기부터 일단 볼게. 이거 안 어려워 문제. 해석은 너무 이상하게 해놨는데 자, 첫 항이 정해져 있죠. A1이 0이야.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분위기를 보니까 AN에다가 이거 그냥 좀 분리를 시킬게. 이렇게 쓰거나 3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에 얘는 AN에서 N에 N 빼기 2분의 1 N 빼기 2분의 1 크지 N 빼기 2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AN에다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게 더해주고 3의 배수가 된다면 얘를 빼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더해졌다 빼졌다 이 상황이 약간의 이제 주기성 형태로 이제 느껴지면 되고 계속 커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줄여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100% 그 주기성을 믿고 달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화식 자체를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해요. 자, 해봅니다. 자, 다시 여기다 쓸게. A1이 0, A2는 여기다 그냥 써요. 여기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그 전에 있던 거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쓸게. 이렇게 하면 중간이 없어지죠. 이렇게 됐고, 그럼 A4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에다가 이걸 빼줘요. 4니까 저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1 빼기 3분의 1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 0이 돼, 0이 돼. A1이 0이었고 A4가 0이 됩니다. A4도 0이 돼요. 그럼 A5는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져. 이제 A5라고 하는 애는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건 뭐 그냥 써주는 게 오히려 더 좋긴 한데 규칙성은 이미 일단 나온 거니까 A6이라고 하는 애는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규칙성은 중간항이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A7은 다시 또 0이 돼.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항이 32분의 1보다 크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래요. 그럼 대충 봐도 일단 보이는 거는 있잖아. 여기에서 두 번째 항, 요거 100% 32분의 1보다 크지. 요것도 당연히 크죠. 요것도 20분의 1이니까 당연히 크고 6부터는 좀 계산해봐야 되겠네. 6, 4, 24. 얘는 어쨌든 뭐 이제 24분의 아니 뭐 얘도 당연히 32분의 1보다 크네요. 그러면 얘도 큰 거고. 자, 대충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13번에 보기 선지에 있는 숫자들 좀 살펴보시면서 대충 여기 있는 숫자도 더해보고 이제 숫자를 이제 근접해 가야 돼. 자, A7은 A8까지만 할게. A8은 7분의 1 빼기 8분의 1. 이거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긴 한데 7, 8은 56분의 1이니까 32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럼 A9를 들어가면은 7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고 얘는 63분의 2가 되죠. 63분의 2니까 32분의 1보다는 크게 되죠. 그리고 2배 하면은 64분의 2니까 일단 9도 돼. 9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요. 뭐 어쨌든 숫자를 적당히 이제 더해주면은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걸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푼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가 커지다가 작아지다 이런 주기성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맞춘 사람. 이거 좀 어렵지. 어려워도 여기서 할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자, 14번 가봅시다. 3참수 fx인데 3참수
3차함수 수능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3차함수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거 최고차 음수 가려놓은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최고창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어 수능에는. 근데 이제 전체 수능에서는 두 문제인가가 이게 안 먹히고 최근 10년 안에서는 100%야. 최근 10년 안에서는 3차 fx면은 다 음수 개념이에요. 평가원은 해당 사항 없고 수능만 얘기했을 때.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뭐 복잡해 보여도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해주면 돼요. 자, 얘가 연속이야, 연속 함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는 0부터 공략을 해봅시다.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거. 자, 그럼 쓰면은 0에서 1까지 0에서 0을 집어넣어서 절대값 ft dt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여기다 0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t dt. 뭔가 여기서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쓸 수 있는 게 g1은 0밖에 없네. g1은 0. 두 번째 x는 1로 넣어봅시다.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건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g1이 0이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dt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떼고 0이 되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왠지 이게 좀 냄새는 다 3차 함수를 다루고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여기 대칭 구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이게 대칭성을 무조건 다루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찝찝하니까 바로 이게 3차 함수가 뭐 0,0 대칭 뭐 이런 걸로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좀 지켜봅시다. 얘를 찢어내죠. 여기 있는 요 숫자의 모양에 맞춰서 여기 있는 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를 이제 조작을 해줘야 돼. 그러면 찢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두 개 더한 게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요놈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지니까 요놈은 0에서 1까지 ft dt가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이제 구간이 같아져. 구간이 같아져요. 이거 연립하는 느낌이야. 지금 연립을 한 거예요. 연립을. 우리가 식을 그냥 두 개 식을 그냥 더하기 빼기고 이런 형태의 연립뿐만이 아니고 이런 적분에 대한 식이 연립이 또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fx가 x가 0에서 1 구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아니, 절대값 씌운 거랑 그냥 적분한 게 결과값이 같으니 절대값 fx는 0보다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미분해 봅시다. 미분. 얘를 여기 이제 뭐 디귿에서 마지막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잠깐만, 기억 됐지? 이거 기억으로 일단 이거 해결이 됐고, 니은에서 g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느냐. 이제 부호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왼쪽 0보다 작을 때도 미분 가능하고 0보다 클 때도 이제 미분은 가능하고 0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어쨌든 이제 왼쪽 함수에 대해서는 등호를 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절대값 fx 더하기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등호 빼, 0보다 클 때는 얘네 마이너스 fx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얘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느낌으로 그리면 돼요. 자, 일단 0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양수, 이거 양수냐 양수.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우리가 g 프라임 x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fx가 0에서 1, 대충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충 한 요 정도 구간을 잘라내면은 여기서 이제 음수로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연속함수, 그러면 연속함수라는 이제 보장은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끊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도함수가 미분 계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도 얘네들은 이렇게 뾰족하다가 이렇게 뾰족,
그러니까 왼쪽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기울기 양수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음수 이렇게 뾰족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쨌든 극대는 맞죠. 어쨌든 여기서 접근하는 애가 양수, 이쪽으로 접근하는 애가 음수니까 얘는 어쨌든 극대 상황이 됩니다. 그럼 gx를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gx를 대충 그려보면은 g1에서 0이었으니까 여기 점을 찍어놓고 대충 이쯤에서 여기선 감소고 여기선 증가 구간이에요. 대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이런 정도 느낌이야. 자, 근데 어쨌든 fx를 구해야 되는데, 자, 니은까지 여기 됐죠? 니은까지 극대 됐고, 근데 이제 절대값 gx 더하기 1이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도록 얘를 해줘야 돼. 그럼 두 군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두 군데는 자, 일단 이제 0에 대해서는 이게 미분 가능한지 몰라. 일단 첫 번째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점 g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점에 대해서 요놈이 근의 개수를 따져줘야지.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만나서 근 하나짜리를 만나면 이게 절대값 씌워지면은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 뾰족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기울기가 0 정도는 돼줘야 돼. 이런 점을 이제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쨌든 한 이쯤에 gx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기울기가 같게, 미분 계수가 같게 해주려면 여기서 이제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f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0을 집어넣은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0에서 어쨌든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 이거 1번 첫 번째 거 이거 쓴 거야.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봐봐, f의 1과 f의 0이 얘는 하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얘는 절대값이 없고 이거 마이너스가 붙었어. 근데 fx가 구간이 어떻게 돼요? 구간이 0에서 1 사이에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만큼이 무조건. 근데 음수가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수업할 때 계속 했던 게 절대값은 다 근이야. 절대값 안에 들어갔으니까 f1 0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먼저. 그게 이제 문제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이렇게. 그럼 얘도 0, 얘도 0. 그럼 fx라고 하는 애가 근이 두 개가 떴잖아? 그럼 fx라고 하는 애가 근이 떴으니까 최고차는 모르고 x 빼기 1, 그 다음 나머지 근 하나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 요것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자, 요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는 이제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볼게. 자, 일단 fx부터 한번 가볼게. fx의 정보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많아.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볼게요. 우리 기억에서 판정했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dt가 0이야. 근데 근이 0과 1인 건 알아. 그치? 0과 1인 걸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접근했더니 그냥 딱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개형에서 틀려요. 왜냐면은 0에서 1 구간의 양수가 돼야 돼. 여기 음수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음수,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돼. 그럼 여기다 이제 gx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놈은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죠? 자, 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g 프라임으로 가봅시다. g 프라임은 요 함수를 한 칸을 왼쪽으로 해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fx니까 얘를 또 다시 뒤집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 이제 도함수 gx, g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구해야 되는 거야. f도 구하고 이제 g도 구하고. 자, 이제 얘를 적분을 할 겁니다. 자, gx를 그려볼게. gx를 그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g1이 0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감소, 증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증가만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 여기서 다시 또 기울기가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계속 증가, 기울기 0, 기울기 0, 기울기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만 이제 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이 어디 들어가느냐? 요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y는 마이너스 1. 요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제 꺾여 버려서 어쨌든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시 요 면적이 여기 높이차 1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요 면적만큼 적분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면적 공식이 있죠. 면적 공식이. 그래서 4분의 얘는 4분의 절대값 p. p가 이제 음수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간격 1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p의 값을 마이너스 4로 찾을 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이제 fx가 완성이 됩니다. 간만에 이제 브릿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아마 요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다면은 이제 공통 부분에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스타일 문제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에 나오진 않거든. 왜냐면 이게 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을 문제에서 묻지 않게 됐어. 근데 이게 한답형이 3개를 묻잖아. 3개를 물으면 이게 문제 하나짜리가 아니라서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긴 한데 어쨌든 공부 용어는 좋아요. 대칭성도 포함되어 있고 연속성도 있고 미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다 종합선물 세트야. 이거 공부 잘 해놓으세요. 자, 됐고 20번 맞춘 사람. 20번은 요거는 이제 면적 끼워넣기라고 하지. 면적을 살짝 끼워넣으면은 계산이 없는데 이걸 면적을 끼워넣지 못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산 양이 나와서 자, 1이고 1 그 다음에 3차함수가 올라갔다가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S1 여기가 S2 여기가 S3 관계식은 S1 더하기 S2가 S3이 된다. S3 더한 게 S2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각각 구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서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을 면적을 T로 집어넣죠. 이렇게 면적 끼워넣기라 그랬어. 그럼 S1과 S3 S1과 S3이 속하고 T까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되는 아주 예쁜 4분 원이 되지. 자, 얘는 뭐 면적이 별건 없죠. 4분의 파이가 돼. 이걸 끝이야. 자, 오른쪽 S2랑 T S2랑 T는 요만큼 다시 T랑 S2를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3차함수 그냥 접근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0에서 1까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이제 3차 함수를 접근하는 건데 이렇게 됐죠? 그럼 3차 함수 식을 또 만들어야 되네?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일단 지나가는 점이 여기 0,0을 지나가고 1,1을 지나가고 요거 점으로 식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는 x를 가지고 만나는 점을 x 그 다음에 x 빼기 1 나머지는 몰라. 최고창의 개수는 파이래요. 파이를 집어넣고 x 빼기 k 이 정도지 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풀면 k가 나오겠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뭐 하던 거잖아. 하던 게 뭐야? 이거 두근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죠. 두근. 한번 다 해볼게. 0에서 1 가지고 파이는 밖으로 빼내고 x 빼기 1 x 빼기 k 더하기 x dx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 쉽게 알려줬지. 점대칭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2분의 1로 어쨌든 그냥 이건 하고
요 가운데가 이제 문제인데 얘를 이제 생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근이 하나, 두 개 여기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요 놈을 조작을 해서 x 빼기 2분의 1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없던 애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조작을 하시고 이거에 이게 곱해지면은 얘는 그냥 0 사라지고 그럼 요 놈은 상수니까 밖으로 가고 그래서 파이의 2분의 1 빼기 k에다가 이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이야. 이것만 딱 있으니까 이차함수 면적 공식이고 마이너스 붙여서 6분의 1의 채굴창의 개수 1,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K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량을 이제 좀 줄이는 방법은 알아놓으시고 수능에서 이런 이제 대칭성과 어쨌든 적분은 주요한 테마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21번도 또 해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fm의 m 플러스 1 제곱근 그냥 일단 정의대로 씁시다. x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f의 m이 되는 이 표현을 하시고 실수인 것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대요. f3 곱하기 f5가 10이고 2차 함수인데 3과 5를 집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6개 시그마 2에서 7까지를 더했더니 4가 된대. 자, 일단 뭐 요거 분석은 뭐 별거 없지. 자, 일단 m 더하기 1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짝수일 때랑 이게 홀수일 때 두 개로 가는 거고 이게 짝수면은 m이 홀수가 되지. 이게 홀수가 되고 얘는 m이 짝수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자, 이게 짝수가 되면은 fm 여기에 만나는 이제 근의 개수 gm이라고 하는 애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짝수차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x에 m 더하기 1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면 1개, 이렇게 하면 1개, 이렇게 하면 2개가 나오는 상황이 돼. 홀수는 무조건 하나지. 이때 gm은 그냥 1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그마 g2부터 7까지 g2, g3, g4, g5, g6, g7까지 중에서 합쳐서 이게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m 더하기 여기 자체가 짝수일 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짝수가 된 애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m이지 아니지 잠깐만 gm이지 gm이니까 m이 짝수라서 이 짝수 얘는 다 1이 되는 거죠. 이때는 1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하나 남자 하나 남네. 빨간색 어디 가냐? 요거 더해서 이제 1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1을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0, 1, 2 조합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0이어야 되고 하나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F3과 G3이 F3과 F5가 10이에요. 10. 자, 10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중근 형태로 이렇게 끄덕 걸렸을 때 이게 한 개가 나오는 건데 그럼 얘는 0이잖아. 0이니까 얘랑 얘는 두 개를 곱해서 10이 나오지. 0은 아니야. 0은 아니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F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7이 이렇게 0이 돼야 돼. fx가. 그러면 얘는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사실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면은 이제 두 개씩 나오니까 안 돼. 양수면은 이게 두 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때 음수, 5일 때 음수 이렇게 돼야 돼. 자, 이제 식만 만들면 됩니다. fx를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어떻게 그냥 하나밖에 없네. x 빼기 7에다가 나머지 건 몰라. x 빼기 a라고 넣고 왜냐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F3, F5가 10인 거 이걸 이용하시면 a가 2분의 5가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 됐지? 이게 이제 6평 때 제곱근 문제가 어려운 게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수능 때 제곱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9평 때 이제 제곱근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럼 수능은 이제 제곱근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그래. 6평 때 제곱근 문제가 안 나오고 9평 때 쉽게 나오잖아? 그러면 수능 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하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푼 문제 중에 수열이 22번이 엄청 어려웠잖아. 뭐 사실 쉽게 푼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그 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좀 아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난이도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친구도 있겠지만, 수능에는 이제 22번보다는 쉽게 나올 거야, 수열. 그래, 원래. 그게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방식이야. 왜? 이번 22번이 정답률이 일단 하여튼 10%가 못 넘었어요. 그럼 난이도 쉽게 돼. 그래서 수열은 난이도를 더 올려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뭐 그냥 심리풀이로 좀 어려운 문제들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 또 봅시다. 28번, 29번 해볼게. 자, 28번 맞춘 사람. 28번은 이거 계속 그냥 내가 강조를 하는데 아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었으면 맞출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왜 어렵지 않냐면 이 문제는 꼴 문제야. 꼴. 등비수열. 등비수열 찾는 거야.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 아래 M 빼기. 요걸 찾고 요걸 찾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 BN이라고 하는 애가 AN의 제곱분의 1이고 AN이 돼서 AN이 음수래. 얘들아, AN이 등비수열이에요. AN이 음수야. AN이 여기서는 양수. 이렇게 돼 있어. 0이 없지? 0이 있으면 사실 안 되지, 되겠지? 얘들아, AN이 양수, 음수가 동시에 나오지? 그럼 일단은 공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거죠. 이게 전부 다 양수만 될까? 전부 다 음수만 될까? 그럴 일은 없잖아? 그치? 그 공비가 일단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생님 저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요 해도 너희들이 이 꼴 문제가 되면 이 꼴에서 얘랑 얘 집중을 하는 순간에 A는 뭐고 R은 뭐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보여. 어느 순간에. 거기 집중해야 보여. 그걸 집중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별거 없단 말이야. 자, 일단 R은 음수일 가능성이 무지 높고 그건 음수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가 조건에 보니까 가와 나에서 짝코를 나눠놨어. 짝코를 나눴어. 시그마 무한대 이 B에는 이거 발산을 한대요. 발산? 발산? 자, 일단 아직 모르겠어. 무한대. 근데 B의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를 두 개로 곱했더니 수렴 값이 2가 된대. 또 B2가 2. 그 다음에 B2는 2. 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은 A와 R을 찾아내기 위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쟤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초항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잘 찍어야 돼. 초항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 다음에 여기 BN이 짝수일 때는 발산을 해요. 발산? 발산하는데 이 구조를 보니 하나는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알기로는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 아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수렴을 하는데 이게 뒤집혔단 말이야. 뒤집혔어. 뒤집힌 상태에서 이게 어느 놈이 이제 요 놈일지 이제 그걸 좀 찍어야 돼. 이 R이 일단 어쨌든 1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가 되느냐. 이걸 한번 찍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느낌을 한번 잡게 해볼게. 자, A1이 얘들아 이거 손 들어봐 한번. A1이 양수일 것 같다. 이거 틀려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편해. 나도 그렇게 풀거든. A1이 양수일 것 같다. 없어? A1이 음수일 것 같다. 이미 풀어본 사람은 알 거고. A1이 음수일 것 같다. 찍어보라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이게 평상시에 너희들이 이거를 잘 찍으면 시험 때 잘 찍혀. 그리고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게 있어.
내가 이제 아까도 그랬어요. 3차 함수 fx로 나오면 출제 의도상 이렇게 최고차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출제 의도가 그래. 자, 요 놈 때문에도 사실은 그러하기도 하고 A2가 여기 양수가 됐죠. 그럼 B1은 요 놈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B1은 음수일 가능성이 좀 커요. 이게 양수였으니까 공비가 이렇게 곱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렇게 찍어도 돼. 이게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자, 근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1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A1이 양수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된다면 B의 홀수항들은 얘네들은 A의 2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양수가 되니까, 그치? 양수가 되면 AN이야. 그럼 B의 2n이라고 하는 애는 공비를 우리 음수라고 이제 잡아놨으니까 B의 2n은 AN의 제곱분의 1. 어쨌든 그럼 얘도 양수가 되겠네요. 어쨌든 얘가 음수지만 제곱이 돼서 어쨌든 양수가 돼.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조건 가나의 조건에 있어서 따져보면 이걸 두 개를 일단 곱해봐야 되겠네. 이걸 두 개를 곱하면 B의 2n 빼기 1에 B의 2n. 뭐 어쩔 수 없네. 써야 되겠네. 얘는 이제 A의 2n 빼기 1분의 AN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그냥 써요. 저기에다가 AN을 이걸 표시를 안 했네. AN을 이렇게 놓고 AN에다가 A 아래 여기다가 2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2n 빼기 2가 되고 AN의 제곱이 되면 A제곱에 아래 2n 빼기 2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의 제곱이고 n 빼기 1이니까 2n 잠깐만 AN의 2배 뭔가 좀 이상한데 A의 2n A의 A 아래 n 빼기 1이고 A 아래 여기다가 2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2n 빼기 2가 되고 저놈의 제곱이 되면은 뭐지? A의 n이 아니고 2n을 제곱해야 되지. 미쳤지? 2n을 집어넣으면 2n은 2n이고 그러면 4n 빼기 2가 되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없어지면서 이것도 없어지고 아래 제곱분의 1의 a 뭐 이 정도가 되네요. 자, 이놈이 수렴을 한대. 이놈이 수렴을 해야 돼. 이게 수렴을 해야 되면 r에 대한 이제 정보가 좀 나오죠. r은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는 커야 돼. 왜냐면 이게 뒤집혔어. 이거를 두 개로 곱한 애가 수렴을 해야 돼. 그럼 r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짝수를 합했는데 이거 발산이 돼야 되거든? 이거 수렴하잖아. 이거 수렴하는 상황이야. 여기 있는 공비랑 지금 같은 상황이 되죠. 여기도 r 제곱이 이제 공비가 되는 거고 여기도 r 제곱이 공비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찍어야 된다. 어떻게? A1이 음수를 잘 찍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음수를 이제 들어가. 음수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이거 또 해야 되네.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자, 일단 얘는 됐고 두 번째 A1이 음수가 되는 상황을 다시 가봅시다. 자, B의 2n 빼기 1은 음수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요. A의 2n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짝수항은 이게 이미 양수가 되는 거니까 A의 2n을 써주면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이걸 두 개로 곱한 2n 빼기 1에 B의 2n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그대로 그냥 가면 되지. A의 2n 빼기 1의 제곱분의 A의 2n이 될 거고 이걸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A1의 아래 2n 빼기 3분의 1이 돼요. 이게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공비가 r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거 안 쓴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 B2가 2야. 그럼 B
B2가 여기서 같은 거지. 짝수함 A 2가 되고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기 A 아래 n 빼기 1에다 집어넣으면 초항이 r분의 2가 되네요. 초항이 여기다 r분의 2를 집어넣고 이제 수렴값이 2가 되는 것만 하면 돼. 여기서 1 빼기 r 제곱분의 1분의 여기다가 2분의 뭐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 r 제곱이 얘네가 2가 되도록 r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잡아. 나중에 이거 계산 뒤쪽은 뭐 별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목표 요거 A랑 R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양수, 음수 어쨌든 부호 얘네 발산, 수렴일 때 첫 번째 항이 양수냐 음비가 양수냐 그것만 결정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벽이 높지가 않아.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이제 29번 정도 느낌으로 나왔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29번 맞춘 사람. 오, 29번. 자, 이것도 해봅시다. 좀 독특한데 그래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30번 정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뭐 풀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 자, 일단 A가 0에서 3파이 사이. 이 구간이 이제 끝에가 포함이 안 돼 있고 fx라고 하는 애가 2의 코사인 x의 사인 x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요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x1에 f'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f'x2에다가 f'a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 상황인데 이게 부등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양수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이 이게 양수가 됐다고 친다면 A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 있을 거고 자, 기울기 함수에서 본다면 기울기 함수 f'a보다 이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x1, x2야. 임의의 x1, x2.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f' 함수가 A에 여기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얘보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f'x1이 얘보다 커야 돼. 이거 위쪽으로 대충 여기에 찍혀야 돼. x2도 대충 여기에 찍혀서 이거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느냐? 극소, 최소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극소 중에서도 최소라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가 A가 되면 이제 x1이 여기가 됐을 때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도함수에 대한 얘기야. 도함수에 있어서 어쨌든 A라는 점이 최소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은 변곡점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변곡점으로 풀 수도 있고 이 그래프로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최소값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값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도 부등식을 쓰면서 f'a라고 하는 애가 이게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상황으로 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함수로 이제 미분을 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미분했다고 칠게. 코사인 제곱 x에 코사인 x 빼기 1에 2의 코사인 x. 자, 이 함수의 모양을 이제 그려줘야 되거든. 이걸 이제 그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를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는데 합성함수로 해석해서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첫 번째 코사인 x를 그냥 t로 치환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해볼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1에 2의 t.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 요걸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대충 그리시면 요거는 그냥 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서 요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t라고 하는 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를 가져. 근데 x값은 어쨌든 0에서 3파이까지 들어가는 숫자야. 그럼 여기 이제 최소와 최대가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발생을 해. 요건 이제 함수값을 찾아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찾아내면은 2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t의 입장에서 0과 1일 때 최대 최소가 나와. t의 입장에서 0일 때 최소, 1일 때 최대.
근데 이걸 이제 치환을 한 거니까 코사인 x 입장에서 0과 1이 나오는 그 값이 어쨌든 최대 최소를 건드리는 값이니까 저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어서 0과 1이 나오는 0과 3파이 사이에 있는 애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방정식 풀고 끝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도함수에 대한 해석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n축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n축이라고 하는 거 한 번만 적용을 해볼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이걸 합성함수로 보는 거죠. 합성함수로 이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코사인 x를 합성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를 이제 이쪽에다가 이 축에다가 그려놓습니다. 범위는 0에서 3파이, 파이, 2파이, 3파이까지를 이쪽에다가 코사인 함수를 그려요. 근데 기준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해서 얘네를 그리면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자 여기 끝점이 포함이 안 되는 게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요 점을 만들어내는 값과 여기와 최대값을 만들어낸 요 값이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랑 같아지죠. 뭐 방정식을 풀 때도 뭐 이렇게 n축 같은 거 쓰면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럼 치환해. 이게 제일 뭐 깔끔합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최대와 최소를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